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해서 우리는 외교 홀대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그 국민들 누구도 영국이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왜 갑자기 외교 홀대로 폄하하냐라는 이런 잘못된 프레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외교 홀대라는 논란에 영국 왕실에서는 예우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요점은 결국 이거겠죠. 당초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영국 왕실이 배려해줘서 참석이 가능했다.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안 하고 6.25 참전 용사들한테 헌화한다더니 헌화도 안 하고 많지 않은 경우 참석했다. 그것도 배려를 받아서 이거네요. 뭐 그런 얘기죠.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우를 갖췄다 안 갖춰있다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게 거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리셉션 하러 간 건 아니잖아. 네, 밥 먹으러 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리셉션을 하러,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리셉션 간 게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왜 조문을 못했느냐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맞습니다. 그걸 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A라고 얘기하는데 B, C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조문 왜 안 했냐. 조문하러 간 사람이 조문이 목적이었는데 이런 거잖아, 마치. 노영희 변호사가 어느 상가집에 조문하러 갔어. 근데 조문을 안 하고 밥 먹으러 바로 가, 식당으로. 그거 말이 돼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해, 가끔. 네, 그런 돈만 사람 내고, 있죠. 돈만 내고 예, 예. 인사하고. 결혼식도 인사 안 그런 사람 하고. 있고. 예, 예, 예. 근데 그걸 좋게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잖아. 네.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영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갔다, 2세 여왕의 조문을 갔다면 그분을 직접 조문을 하는 게 맞지. 그다음 또 하나, 이게 조문이 우리하고 달라요. 보셨나요, 혹시 서양 네, 이런 맞습니다. 조문? 네. 거기 우리는 이제 사진 같은 거 놓고 향 피우고 이러지만 외국은 직접 얼굴을 봐요. 네, 관에 이렇게 네,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옷도 입고 그다음에 화장도 약간 해요. 하고,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걸어서라도 가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영국 왕실과 무슨 조율을 해서 그 다음날 그 방명록에 조문록인가 쓰기만 하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리셉션 끝나고 간 사람들은 뭐야 대체? 일왕도 리셉션 끝나고 갔다잖아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걸 또 한덕수 총리는 알지도 못해. 나중에 김의겸 의원이 알려줬잖아. 이거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있었는데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거 좀 달라고. 김의겸 의원이 보여줬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랬더니 그 자료 가져갔어요. 나도 좀 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대체 세금 받고 하는 일이 뭐예요 대체. 그리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됐지. 조문을 못했으면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출발을 왜 2시간 늦게 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7시 하려는데 왜 9시 했냐. 그렇죠. 그게 이제 노영희 변호사 얼굴 부은 거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네. 국가 원수가 스케줄 다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경호나 안보나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몇 시에 출발하겠다 정하고 그 스케줄에 맞게 모든 일정을 정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2시간을 딜레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도 설명을 안 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문이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 돌아가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찍 출발해서도 2시간 돌아가면 빠듯한데 9시에 출발해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2시간 합쳐지게 되면은 훨씬 더 예상보다 늦게 당연하지.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국 왕실과 만약에 미리 조율이 됐다면 그 2시간 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우리가 그럼 안내를 해줬으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왜냐면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2시간 늦었기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네. 아니 왕실에서 일정을 짤 때 전 세계에서 다 국외에 해외 외빈들이 오시잖아요, VIP가. 네, 네. 그분들 순차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늦게 가가지고 우리 다 늦게 왔으니까 우리 끼워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누구 책임이냐고.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이 문제도 만약에요.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잘못했고 미안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문을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합니다. 이러면 더 이상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걸 계속 딴 얘기를 해.
우리는 뭐 제대로 했고 예우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뭐 영국 왕실과 제대로 조율했고 2명이 나왔고 3명이 나오고 이런 얘기 왜 하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해명한다는 게 뭐라 그러더라 또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공격을 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옷 얘기 한다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옷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옷을 입고 조문하겠다고 해서 그냥 간 건데 조문은 안 하고 옷만 계속 바꿔 입으니까 아니 도대체가 옷을 왜 바꿔 입느냐. 조문을 하러 가려면 하라. 근데 거기 나오는 또 옹호하는 분들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건데 갈아입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비행기 타고 갈 때 들어갈 때 입은 옷은 그냥 비행기에서 편하게 입는 옷으로 입은 거예요? 첫 번째? 모르겠죠? 모르지. 네. 자, 두 번째. 그럼 내려가지고 그 방문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옷을 갈아입고서 왜냐면 상황에 맞춰서 장소에 맞춰서 한다니까. 그럼 옷을 갈아입고서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옷은 갈아입었는데 그 행동을 안 해. 조문을 안 하니까. 그것도 왜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왜 갈아입었어가 나오죠. 그런데다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만찬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만찬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문도 안 했는데 뭘 갈아입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만찬 그냥 옷을 옷만 입고 갈아입은 하면 거야. 그냥 옷만 결론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아 우리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라든가 내지는 뭐 좀 절차대로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이러면 되는 것을 그렇지. 왜 옷 갈아입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김정숙 여사는 뭐 왜 옷을 그렇게 입어놓고 딴소리냐? 여기서 또 김정숙 여사를 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김정숙 여사가 언니 남의 나라 장례식 가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본분을 지키고 자기가 할 일을 하란 말이죠. 왜 자꾸 할 일을 안 하고서 할 일을 안 한다고 지적을 하면 자기네를 정치로 괴롭힌다는 폄하한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아무도 안 괴롭혔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영국이 잘못한 거 없다. 영국한테 홀대받은 것도 없다. 니네가 잘못이다. 니네란 누구냐?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잘못이다. 왜? 시간을 일찍 당겨가지고 일찍 출발하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일찍 당기지 못했을 것 같으면 중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차를 타든 걸어가든 뭔가 스무스하게 가게끔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플랜 B, C를 작동시켜가지고 다른 걸 하면 되는데 왜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하고 조문 외교인지 뭔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요점은. 그렇지.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쓸데기 없는 자기네를 공격한다는 등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욕하면 되겠냐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기잖아 그게. 아, 내가 계속 말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계속 말하네. 옛날에 평창 올림픽 할 때도 우리나라 보고 뭐랬어요. 평양 올림픽이니 뭐니 난리 치고 대통령 중국 갔을 때도 혼자 밥을 먹네 혼밥이네 아니네요. 누가 아무도 상대 안 해줘서 혼자 먹네.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하는 사람은 달라요? 아, 나 진짜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 아, 죄송해요. 예. 좀 웃겨요, 좀. 웃기지도 않았나 아니고 좀 웃겨요. 예. 아, 얘기해보세요, 제 말에. 뭘 지금 다 얘기해놓고 뭘 얘기하라는 거야? 이거 제 말이고, 자기 생각에 자기 이하 생각. 동문입니다. 알았어요. 네. 게다가, 지금 영국 대사도 없고 말이야. 난 영국 대사는 임명 안 했어. 영국 대사도 없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싫으니까 문재인도 임명된 사람들 전부 다 일단 나가라고 해놓고는 그럼 빨리빨리 임명을 안 채워야지. 그거 채워놔야지. 채우니가 없네. 아무도 안 채워가지고 이 사태를 벌어지게 만들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안 따라가고. 아휴. 자, 두 번째 예. 보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예. 야 나는 그 돈 들여서 신축한다고 하는 것도 몰랐다. 그게 좀 자랑입니까?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총리가 돼가지고. 예? 게다가 지금 영빈관 얘네들이 지금 국방부, 외교부 이런 공간들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작 그 부서는 자기네 활동을 못해서 옆에 호텔 가서 맨날 빌린다는 거야. 맞아. 그 옆에 있는 호텔들만 괜히 놓았어. 지금 그 호텔들 얼마나 속으로 기분 좋겠어요. 그렇잖아. 안 써도 돼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빈관 앞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만둘까요? 그리고 그만두긴 돈이 뭐- 1조밖에 안 될까요? 과연? 아니 1조가 넘을 수도 있지. 천억밖에 안 될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지. 그러니까 영빈관은 내가 볼 때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살살 지금 국민의힘의 윤핵관 중심으로 일본에도 해서 군불 다 떼고 군불 있어요. 떼고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단 취소. 왜냐면 저 지지율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용단이라고. 그게 무슨 용단, 용단이야? 무슨 자기네가 용단이야.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하자고 그러면 계속 국격에 문제가 있다. 국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하라고 그러세요. 하면 누가 손해 보겠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냐? 878억인가 그런 다음에 아니
처음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되면 돈이 얼마 듭니다. 1조가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때 비판 많이 받으니까 한다는 수가 470 몇 억인가? 그걸로 끝이다. 이사 비용만 적은 거잖아요. 이사 비용. 노영희 변호사가 이사를 해도 이사하고 나면 집 크게 맞게 가전제품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부가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봐. 집 이사하는 비용만, 예를 들면 이삿집 날라서 이사하는 비용만 책정해가지고 그게 이사 비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관저 옮겼지. 관저 리모델링 하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지금 국방부에 그때 있었던 부대들 다 흩어져서 아직도 하나로 뭉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국방부 합창 건물 지어야지. 영빈관 짓는다고 하지. 그리고 나면 또 거기다가 영빈관만 짓겠어요? 관저도 짓겠다고 그래 지금. 그 안에다가 그런 계획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러니 1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속인 거지.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전하면 이 정도 돈이 듭니다. 이래서 합의를 받아내야 되는 건 이끌어내고 그게 아니고 어물쩍 넘어가고 얼마 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빈 오시면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다. 청와대는 개방해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못 쓴다고 그래. 뭐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영빈관만 계속 짓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청와대 유지 비용이 500억이는데요. 1,000억. 어떤 데는 1,000억이란 말도 그러니까 나와요. 청와대를 운영하는 나왔어. 비용, 그래. 나와서 좋아. 어. 그럼 이쪽에다가 새로 짓느라고 또 돈 들어. 또 이 운영하는데 기존에 돈 있는 들어. 청와대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운영하기 돈 위해서 또 500억이 들어. 그렇지. 부처마다 돈이 다 달라.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고요. 이 짓을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누가 지금 청와대 가가지고 관광 못 해가지고 무슨 병 났어요? 그리고 청와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 청와대 영빈관도 그래. 영빈관을 관광 명소로 뭐 관광을 위해서 한다.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근데 영빈관 건물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요. 그 안에서 만찬을 하거나 그 안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걸 보러 가는 거지. 세종문화회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뭐 이게 서울에 안 사신 분들은 세종문화회관 어떻게 생겼나 보러 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가는 이유는 뭐야? 그 안에서 공연하는 걸 보러 가는 거잖아. 네. 영빈관에 만찬하고 예를 들면 초대받아가지고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너희 가봤어요? 안 말해줘요. 참나. 얘기 끝났어요? 끝.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어. 아니 이게 국민의 염장 지르는 짓이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요. 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예. 이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마다 난리. 역시 그분들을 보조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영빈관 신축 얘기도 그냥 뜬금없이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총리도 모르게. 자, 이게 국무조정실이 잘못한 거다. 비판을 했어요. 자기네 당 사람이. 맞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국무조정실장이 뭐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처 여러 부처의 업무나 또 충돌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조절하라고 국무조정실이 있는 거예요. 총리실 산하에. 그러면 국무조정실장이 이 돈이 쓱 들어왔는데 이걸 몰랐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이렇게 중요한 특히 대통령실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 새로 들어오면 총리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한덕수 총리는 몰랐다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그래서 일부에서는 식물총장 얘기한다 신문총장까지 얘기했어요. 신문 보고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왜 받냐고. 내 말은 본인이 뭐 책임총리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쓴소리도 하고 뭔 쓴소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책임총리 뭘 했는데요. 국민들이 총리의 존재감을 누가 느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대통령 오머나 하고 이런 일 하고 있는데 총리를 어떻게 책임 총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총리가 따끔하게 대통령실 사람들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 왜 나한테 보고 제대로 안 하냐.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보고를 해주고 국무조정실장한테도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조정실장 이거 다 들어왔으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요. 뭐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좀 세부적인 예산 모를 수 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대통령실에 영빈관을 짓는 예산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혹시 총리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도 일부에서 있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일부에서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리가 이런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막 이 비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본인 말씀처럼 책임 총리 하세요. 아니 책임 총리가 무슨 뜻이에요? 책임 총리가 무슨 뜻이냐고? 국정의 운영에 원래 총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치예요. 행정 업무는 보통 총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책임 총리는. 그리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업무를 분담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잖아.
뭐 노동부에서 뭐 밝히고 뭐 노동부 장관이 한 말에 대해서 그거 아직 결정된 거 아니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영빈관 짓고 안 짓고는 결과적으로는 총리 일이라는 당연히 거네. 그래야죠. 행정 근데 업무니까. 본인이 그것도 신문보고 알았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너 황당한 건 뭐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총리가 패싱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총리도 모르게 일이 진행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네. 일부에서 언론에 보도는 그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몰랐다잖아. 그럼 논의를 누가 한 거야 대체? 누가 그러니까요. 논의를 했고 누가 얘기를 해서 이게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지. 알겠어요. 뭘 네. 알겠어요.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데 흥분하니까 한참. 더 이상 본인 안 흥분할 때는 계속하고 내가 흥분하면 왜 끊는 거야? 사회자 맘이죠.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네. 나토 순방 때 문제가 되었던 그 장신구 있잖아요. 여사의 장신구. 그렇죠. 네. 대통령실이 답변을 했는데 여사의 장신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장신구는 어디서 딱 떨어졌나 보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잖아. 그냥 모르세요, 모르세. 근데 이게 그게 왜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아니지? 이게 답변이에요 지금? 여기 답했다고 나왔는데. 아니 이게 왜 논란이 되냐? 물론 자 보세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장신구를 했다 안 했다도 논란이지만 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공개 안 했어요. 재산 네.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500만 문제예요. 원 이상의 고가 보석이나 장신구에 대해서는 신고하게 그렇죠. 됐죠. 이거는 법률적 문제고 공직자의 윤리에도 관계가 있는 공직자 윤리에도 위반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아니 대통령실에서 난 모른다. 어떻게 왔는지 뭐 어디서 빌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덕수 총리한테 물어보니까 한 총리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방문 이게 상호간에 연관이 있느냐?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에도 영향 많이 미치니까 물어본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관계 없다고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윤 대통령이 8월 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이고 이 IRA 바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있지. 근데 왜 총리는 관계 없다고 주장하죠? 아니 왜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 안 만났냐? 영국 보러 가고 영국 볼 생각 있으면 가서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방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책임 총리야? 국가에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네.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어요 지금? 네.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하는데 최근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현대 기아차가 근데 많이. 전기차 보조금도 안 주고. 안 주면 다른 나라 차 살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노영희 변호사가 전기차 사려고 해. 근데 일본 차, 유럽 차, 우리나라 차가 있어. 네, 이건 유럽 차하고 일본 차는 깎아줘. 네. 이건 안 깎아줘. 네. 어떤 거 사겠어? 깎아주는 거 다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사지. 그치. 근데 그럼- 왜 우리나라 건 안 깎아주냐고. 그렇지. 근데 그걸 하원 의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었어야지. 하원 의장이 서열 3위라니까요. 그러니까 펠로시가 그때 기분 나빴던 거잖아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아니 군인 근데, 기분 안 나쁘겠어? 근데 여당에서는 펠로시 잘 갔다 진짜 40분 통화하면서 행복하게 갔다 이랬잖아요. 무슨 40분 동안 행복하게 가겠지. 기분 나쁘지. 아니 연극 보러 갔잖아. 뭐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극 보러 지하철 2호선 연극 보러 갔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펠레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지금?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예. 이용호 의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경쟁했습니다. 이호영은 들러리다 이랬는데 어이구 뚜껑을 열고 보니까 주호영이 생각보다 표를 많이 못 얻었네. 물론 1등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윤핵관들에 대한 당내 어떤 반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일정 부분 이 투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려가. 우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한 몇 개월 남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보세요. 지지율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돼가고 누가 대통령 마케팅 하겠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사진 찍은 거 걸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빨간색 입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빨간색 입고 오셨는데 네. 하얀색 입거나 보라색 입거나 이런 거 할 거야 아마. 네,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아니 인기 있는 대통령이면 사진 찍은 거 막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찍은 거 얼마나 많이 마케팅했습니까? 총선 때 기억나시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근데 누가 이걸 하겠냐고. 그럼 윤핵관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자꾸 당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갔을 때 올 수 있는 자기들의 불이익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발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취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취임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요? 행안부가 민방위복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그때 놀랬잖아요. 네, 그렇죠. 민방위복 색깔이 왜 갑자기 바꿨는지, 왜 저렇게 뭐 표식도 바꾸고, 네. 왜 갑자기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 그런 개편을 추진하면서 차관급 단장으로 한 TF까지 만들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네, 그랬죠. 그리고 회의를 진행했었다. 근데 회의를 진행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회의록을 내놓으세요.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방위복의 시제품 있잖아요. 네. 최초로 제작한 업체하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조달청 통해가지고 다 하죠. 입찰해야 되는 경쟁 거잖아요. 입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의계약했다는 거. 이 사람들하고도 또다시 수의계약, 관저에 이어서 또다시 수의계약. 와, 이거는 정말 대통령 부인을 직접 알아야지만 이 나라에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 최소화. 정말 필요해서 아니 민방위원 만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왜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해요? 무슨 보안의 문제도 아닌데. 뭐 아무 문제가 없지. 네.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경쟁 입찰하면 경쟁 입찰은 공정하고 공정하게 되고 또 단가도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냐고 수의계약을 또 해. 아니 이놈의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거야? 특히 대통령실과 관계돼서 이런 수의계약이 계속 나온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아까 차관급 단장이에요. 그 아까 무슨 누구야 이게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네. 이 사람이 차관급이에요. 근데 차관급 간부가 출석하는 모든 회의는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럼요. 의무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안 남겨요? 그 회의록이 없어. 그 뭐 하는 짓이야?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뭔가 밝혀서는 안 되는 내용이 숨기는 있다거나 게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안 남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회의록 남겨놨다가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 안종범 수석 예전에 기억나시죠? 네. 깨알 같은 글씨 썼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남겨놨다가 그렇지. 처벌받았는데. 근데 남겨놔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이거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 추진하는 회의는 반드시 남겨야 돼요. 이거 안 남기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어. 왜 안 남겼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왜 수의계약이냐 또 그놈의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세금으로 운영해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의 쓰임새는 다 경쟁 입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벌써- 네, 벌써 지났습니다. 너 문제를 줄여 그럼 질문을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는 거야 공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누구야, 대체? 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하루를 한 좀 기자야, 잘 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누구의 대체? 노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최진무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네. 말을 더 말해놓고 뭘 씨. 헬려 씨는 꼭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예,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지. 예, 앞으로 이러지 말자. 그렇지. 예, 오늘의 교훈이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